네, MBC 방송사고. 이게 뭐냐면 어제 개표 방송을 할 때, 음, 어, 그 당선 확률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음, 문재인 후보가 98점 몇 퍼센트가 나왔고, 97점 몇이 아, 나왔죠. 97점 몇이 나왔고, 홍준표 후보가 1점 몇이 나왔었죠. 아, 근데 홍준표 후보 쪽에 이제 유력이라고 뜬 거예요. 음. 그 사람들이 이제 낙선 유력이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MBC의 그 속마음이 음, 드러난 거 아닐까? 뭐, 그렇게도 뭐, 단순히 실수인 것 같긴 실수죠. 한데, 정말 네, 실수고. 실수인데, 근데 이제 MBC가 개표 방송을 제일 짧게 했대요. 지상파들 중에. 네. 근데 시청률이 꽤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새벽 3시까지 했는데, 네. MBC는 1시에 끝내고 드라마 틀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그게 왜냐면은, 음, 제가 듣기로는, 간부들이 일찍 퇴근했대요. 보기 싫다? 네. 술이나 먹자 가서. 뭐, 그런 의도였는지, 네. 음, 어쨌거나, MBC 간부들과는 이제 미디어오늘이 굉장히 많은 송사를 얽혔기 때문에, 음, 미디어오늘 명의로 이제 각 집에 소주 한 박스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네,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MBC 방송 사고가 좀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셨는데, 뭐, 뭐 단순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뭐 실수인 것 실수죠. 같은데, 뭐. 네. 뭐 하필 또 MBC에 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주요 이제 일간지들의 사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음, 네. 지금 종편에서는 뭐 비교적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보도가 네, 음.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 재승인을 앞둔 MBN에서는 인간 문재인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있다고. 아,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재승인이나 이런 거랑 이렇게 크게 뭐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제 그냥 말을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인데 일보가 이 사설을 쓸 때 당시 기준으로 네, 지금은 이제 41%까지 오르긴 했지만 어쨌건 거기에 그쳤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네.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냐에 문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노무현 2기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통합하고 협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보여준다면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성공을 응원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 총리를 통합형 인사로 할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러면서 국민 동의 없는 독단적 결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 그 뭐랄까 하여튼 북한 반공을 기초로 한 네, 한미 동맹을 따르라. 네, 이런 식으로 막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관건은 정치의 대전환이다. 과거에 음, 군림하는 대통령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음. 뭐 그럴싸하죠. 분권은 대통령의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해야 된다는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의 음. 조중동의 사설하고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아주 재밌겠네요. 네, 네. 뭐 뭐랄까 하여튼 그때도 사실 이렇게 크게 논조가 뭐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적개심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면 제목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언론들은 뭐 대통령 문재인 뭐 경향신문은 뭐 10년 만에 정권 교체 딱 이렇게 했는데 그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 10년 만에 좌파 정권이 10년 만에 진보 정권인가? 네, 어쨌건 그렇게 어쨌든 이 보수 언론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네, 등등도 마찬가지인데 음, 실은 이제 통합 협치 그리고 정치의 전환이라는 음, 거는 물론 이제 권력을 가진 쪽, 음, 대통령이 된 쪽의 책임이 우선되고 크지만 음, 그쪽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국민들이 그걸 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음, 그런 그 정치적 그 판단 능력과 음, 식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는 딴지 걸기 음, 내지는 모든 것에 반대할 준비가 우리는 돼 음, 있다라는 모습은 저는 뭐 금방 드러나고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물론 이제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국회 의석 구조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네, 받은 득표력 물론 뭐 제한적인 득표력이에요. 음, 이 탄핵이라는 이런 좋은 정세 위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네, 이게 이제 다자구도가 되면서 그 음, 다자구도의 반사이익도 누렸지만 또 다자구도 하에서 또 네,
뭐 득표율이 확장의 한계가 좀 있었죠. 확장성의 한계도 네. 보인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그 통치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한 그런 그 지혜로운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 게 맞고, 뭐 국회와 특히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들이나 혹은 이 보수 언론이 문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우리는 반대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식의 태도는 그 자체로서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뭐 새 대통령과 정부를 가리켜서 솔직히 훈장질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네.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 그리고 원내 의석이 다수고 네.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뭐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뭐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과반 이상의 득표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어도 조선일보에서는 아직 과반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사설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치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네. 의석수나 득표력은 일종의 필요 조건이지 그것만 있다 그래서 그 통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나 네. 과반을 득표하거나 원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으면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뭘 하든지 또 국민들이 용납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수 언론들이 저런 견제에 나서는 거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격렬해질 수 있고 그걸 감안하고 또 그걸 넘어서 가야 되고 그건 결국 이제 여론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네. 또 국회와 지혜롭게 협치하고 무엇보다 이 개혁의 우선순위를 잘 가리고 네. 또 한 번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 소신과 끈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설득하고 또 국회를 설득하고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되게 결기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설 말미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뭐 턱도 없는 권위주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네.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조선일보는 아직도 자기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번 선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정말 조선일보는 그동안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해왔는데 네, 유권자들이 아무도 그걸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좀 도래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지금 주제 파악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 네. TV조선이 그 제어가 심사를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아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TV조선은. 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저희는 막말 없는 방송입니다. 네. 이런 걸 이렇게 예고하면서 시작하고 특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무지하게 부드러워졌어. 아, 전원책 변호사요. 아주 나이스한 진행자가 됐어요. 아, 예. 그 TV조선에서는 한 번 경고 먹으면 그 즉시 퇴출이랍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좀 패널들이 나가가지고 아주 센 얘기도 아니고 약간 센 얘기 하면은 전원책 변호사님이 워워 이러면서 말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이 방송의 품격에 상당한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삼가해달라. 이렇게. 네, 아마 뭐 앞으로 TV조선에서도 뭐 정의당 쪽에 패널을 많이 급구를 할 텐데. 네. 아니, 많이 나갔어요 그동안에 선거 과정에서. 네, 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많이 나와가지고 TV조선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고 뭐 그러던데. 지금 뭐 TV조선에서는 뭐 우리는 조선일보와 무관합니다라고 선언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또 이런 사설을 내긴 했는데 좀 조선일보보다는 그렇게 결기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아니, 원래 거기든 특히 동아는 좀 약간 아류성이 강하고 중앙은 또 이거 위험한데. 중앙은 또 색깔이 다르고 네, 그렇잖아요. 중앙은 좀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거나 이런 것들 조중동에서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누군가를 건들지 마라. 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괜한 우려인 게 이 사람들한테 우려가 아닐 텐데요. 적폐청산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사정을 하거나 인적 청산을 하거나 물론 이제 용어가 주는 느낌이 그런데 지금 국회 의석이 소수고 또 40% 조금 넘는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적폐청산의 핵심은 잘못된 제도 혹은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혁하는 이 개혁의 문제인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예전처럼 검찰 권력 한 손에 쥐고 한 손에 이제 국정원 쥐고 해가지고 뭐 권력을 휘두르겠다. 사실은 그거 자체가 적폐죠. 그럴 힘이 없고
또 그거 적폐라는 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권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때문에 저게 그 괜한 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뭐 정기세무조사 같은 게 들어와서 뭐 원칙대로 딱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적폐청산이라 이름의 보복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뭐든지 보복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네. 홍준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면 보복이라고 할 거야 아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 뭐 지금 뭐 줄줄이 이제 가셔야 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뭐 이것저것 추천하면 오늘 황교안 총리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던데 많이 어둡대.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할 때 되게 이제 뭐 작은 목소리로 뭐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던 것 같은데, 네, 뭐 황교안 총리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 과중한 업무의 짐을 벗고,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뭐 통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해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선거 기간 중에 뭐 왔다 갔다 했던 상처들이 좀 있으니까 통합이 뭐 중요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하셨겠다시피 뭐 촛불 집회의 그런 좀 시대 정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나라를 좀 바꾸고 뭐 원칙과 상식이 좀 흐르는 통하는 그런 나라를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쪽 언론들과 그리고 뭐 한겨레 경향이나 좀 약간의 좀 그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중도지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좀 이런 주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네. 부작용이 더 걱정스럽다. 네. 문 대통령의 국정 지향점과 직결된 공약은 근간을 살리되 뭐 격가지를 잘라내라. 근데 그러면서 든 예가 아까 말씀하셨던 굳이 정부청사에 대통령이 가서 거기 있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더 첨언할 얘기 없으신가요? 뭐 그게 다예요 준비한 게? 요즘 갈수록 준비가 부실해지는데. 출연료 협상 다시 하세요. 이게 좀 안 되겠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PT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출범한 새 정부가 앞으로 한 짧은 기간 내에서는 한 달, 그리고 긴 텀에서는 100일.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제일 중요한 시기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그 이전에 MB 정부도 그렇고 요 시기에 사실 많이 망가졌어요. 무너지거나. MB 때는 이제 광우병 촛불 이게 이제 바로 일어났고, 뭐 그 원인 제공을 본인들이 그렇죠.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때는 뭐 국정원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정권이 또 바로 또 세월호 일어났고 정권이 출범했고, 그래서 앞으로 한 달과 100일간에 좀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분명한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고 또 뭐랄까요 좀 넓게 감싸 안을 때는 감싸 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정감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류의 안정감이 아니고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고 또 변화를 추진하되 그게 이제 계속 막 뒤엉켜가지고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부가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향후 남은 5년간의 통치의 그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는 정의당의 각오는 뭡니까? 일단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촛불 민심을 받아안는 그런 개혁 정부가 돼야 되고 성공한 정부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정부의 실패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불행이죠. 국민들도 불행하고 국가적 혼란을 지금 불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리를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되고 그 점에서 가장 뭐 전적으로 책임이 큰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새 정부죠. 그리고 어떤 국정 운영 구상과 또 방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국회가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동기, 명분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고 과감한 이 변화와 개혁을 저희는 기대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꽤나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들은 새벽 3시까지 했는데 네. MBC는 1시에 끝내고 드라마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왜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간부들이 일찍 퇴근했대요. 보기 싫다? 네. 술이나 먹자 가서? 뭐 그런 의도였는지. 네. 어쨌거나 MBC 간부들과는 저 미디어오늘이 굉장히 많은 송사를 얽혔기 때문에 미디어오늘 명의로 이제 각 집에 소주 한 박스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MBC 방송 사고가 좀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셨는데 뭐 단순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뭐 실수인 것 같은데. 네, MBC 방송 사고. 이게 뭐냐면 어제 개표 방송을 할 때 당선 확률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문재인 후보가 98점 몇 %가 나왔고 97점 몇이 나왔죠. 97점 몇이 나왔고 홍준표 후보가 1점 몇이 나왔었죠. 근데 홍준표 후보 쪽에 이제 유력이라고 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낙선 유력이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MBC의 그 속마음이 드러난 거 아닐까? 뭐 그렇게도 뭐 단순히 실수인 것 같긴 실수죠. 한데 정말 실수고. 실수인데. 근데 이제 MBC가 개표 방송을 제일 짧게 했대요. 지상파들 중에. 네. 근데 시청률 뭐 하필 또 MBC에 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그 주요 이제 일간지들의 사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네. 지금 종편에서는 뭐 비교적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의적인 보도가 나가고 있다고 하죠. 그 재승인을 앞둔 MBN에서는 인간 문재인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있다고.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재승인이나 이런 거랑 크게 뭐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 이제 그냥 말을 이제 작지 않은 국민들도 성공을 응원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 총리를 통합형 인사로 할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러면서 국민 동의 없는 독단적 결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뭐랄까 하여튼 북한 반공을 기초로 한 한미 동맹을 따르라. 네, 이런 식으로 막 주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관건은 정치의 대전환이다. 과거에 군림하는 대통령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뭐 그럴싸하죠. 분권은 대통령의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개헌을 하기 원하는 대로 하는 편인데 일보가 이 사설을 쓸 때 당시 기준으로 지금은 이제 41%까지 오르긴 했지만 어쨌건 거기에 그쳤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냐에 문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은 노무현 2기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의당 지지자들도 문재인 후보를 찍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통합하고 협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을 보여준다면 문 대통령을